경희 피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베제터병과 이 크론병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베제터와 크론병은 염증과 궤양을 동반하는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근데 그 베제터와 크론의 차이는 약간 발생 부위의 차이와 정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베제터병은 구강이나 또 안구 쪽, 그 다음에 성기 쪽으로 염증과 궤양이 잘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보면, 이 크론병은 소화기 쪽으로, 특히 대장이나 소장 쪽에서의 염증과 궤양을 동반하는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발생 부위의 차이는 정상의 차이를 동반하게 되죠. 우리가 베제터병 같은 경우는 매운 음식이라든지 따뜻한 음식을 못 드시는 경우, 또 그 다음에 시야가 흐린다거나 안압이 높아진다거나, 성기 쪽에 또 소양증이 있다거나 성교통이 있다거나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반면, 이 크론병은 변비라든지 설사라든지 복통이라든지 복부 팽만감이라든지 장명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소화기 증상들이 나타나는 증상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베제터나 크론병의 치료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또 발생 기전의 차이도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베제터와 크론병의 가장 치료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왜 염증이 발생했고 왜 궤양이 발생했을까요? 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왜 염증이 발생했는지 또 궤양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크론병과 베제터병은 저는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세포의 손상은 너무나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병이 발생하죠. 우리가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에 의해서도 세포의 손상이 유발될 수 있지만, 그 이외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이 압력, 온도, pH, 전기장, 자기장, 물리화학적인 작업, 전해질 이온, 또 약물, 환경 여건, 저산소증. 자, 이 이외에도 우리가 항시 이 식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의 그 음식물의 경도, pH, 점도, 표면적, 또 산화 상태 등에 따라서도 이 세포는 기능 저하나 세포의 손상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포가 손상을 받는 순간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의 합성의 장애가 생기는 거죠. 자, ATP의 합성의 장애는 열 에너지 발생량의 감소로 이어지고, 그때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인 심부 온도, 코어 템퍼러처가 낮아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코어 템퍼러처가 낮아지는 순간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빨리 체열의 방출을 줄여라 라는 명령인데, 바로 그때 손발 끝에서부터 서서히 모공을 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모공이 닫힌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합니다. 몸에서 열 에너지는 발생합니다. 그 열 에너지는 어디로 이동해야 되는 걸까요?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네 가지 타입으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은 쏠려서 방출이 되는 경향이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게 구멍이 많은 곳, 자, 구강, 안구, 또 성기 쪽으로 구멍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쏠려서 열이 방출이 될 경우에는 그 부위의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또 만약에 마찰이 많은 소화관 쪽으로 열이 확 쏠릴 경우는 소화관 쪽에, 또 대장이나 소장 쪽에 점막의 온도가 확 올라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점막의 온도, 조직의 온도, 피부의 온도가 올라가는 게 바로 인플라메이션, 염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그 염증의 발생을 자기를 비자기로 여겨서 자기를 공격해서 염증이 발생했다라고 보고 있는 반면에, 저는 모공이 닫혀서 열 에너지가 방출할 루트가 제한적이라서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리는 과정 속에서 바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는 과정 속에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염증이 되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저는 임상에서 너무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염증 치료하고 있습니다. 염증 치료가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알고 보면 쉽습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수학 문제라든지 물리 문제를 풀 때도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정확하게만 이해한다라면은 그렇게 문제 푸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질병 치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왜 염증이 발생했는지, 왜 궤양이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라면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자기로 여겨서 자기를 공격한다고 하니까 무슨 방법이 치료 방법이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반드시 심부온도가 내려가서 모공을 닫아서 열 에너지가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과정 속에서 염증이 발생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염증은 염증이고 궤양은 또 왜 발생한다라는 거죠? 궤양은 자, 염증이 발생했다는 소리는 열 에너지가 그만큼 쏠려서 조직의 온도, 피부 온도, 점막의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거고, 온도의 상승은 표면 장력의 약화를 동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물의 온도가 40도, 60도, 80도, 100도가 자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이 냄비로 넘치게 됩니다. 그 넘치는 이유는 바로 물 표면에 존재하는 그 표면 장력이 약해져서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져서 물이 넘치는 이유입니다. 바로 인체도 또 마찬가지 물리적인 현상이 내 몸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인체를 소우주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런데 표면 장력의 약화는 온도의 상승으로 표면 장력의 약화는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집니다. 바로 조직의 변형이 오고, 자, 점막과 점막의 점착성이 줄어들면서 뭔가 점막이 벗겨져 나갈 때 바로 궤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궤양은 어떤 점막이 벗겨지는 탈락이 되는 염증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존재했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대장에서의 궤양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게 바로 크론스 디지저고요. 자, 구강이나 눈이나 성기 쪽에서 많은 염증과 궤양이 나타나는 것을 베제터병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병명만 다를 뿐이고 또 열 에너지가 어느 한쪽으로 쏠린 부위가 다를 뿐이지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똑같은 겁니다. 자, 염증 치료, 궤양 치료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염증과 궤양은 그렇다라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라는 건데 저는 세 가지 치료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는 올려야 되겠죠.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야 되겠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공이 열릴 때는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서서히 팔, 다리로 모공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때 열 에너지는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이 되고 어느 한쪽으로의 열 쏠림 현상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자, 열 쏠림이 없어질 때 조직의 온도, 점막의 온도는 줄어들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그때 염증과 궤양은 자연스럽게 치료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이 전신으로 분산이 될 때 바로 피부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피부 온도가 높다고 강력하게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순간 피부 온도도 낮아지고 심부 온도도 둘 다 낮아집니다. 자, 피부 온도가 낮아지면 염증과 궤양과 모든 다양한 증상들은 일시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체온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또다시 명령을 내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빨리 체열의 방출을 줄여라, 팔다리 끝에서부터 모공을 닫아라라는 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그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또 활동을 하게 되면 몸에서 열 에너지는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는 또 분산이 안 되면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또 열이 쏠려서 방출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또 피부의 온도는 올라가서 염증과 궤양이 되기 때문에 베제터병과 크론병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그 무시무시한 질병으로 만성화되고 악화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절대로 이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궤양을 치료하기 위해서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그러한 치료는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제터병과 크론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치료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부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피부 온도를 높여도 안 되고, 피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모공을 닦거나 심부 온도를 낮춰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물리학적인 관점은 너무나 명약관화한 일이라 이것과 치료 원칙에 벗어나게 되면 치료가 참 어렵다라는 사실이죠. 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크론병과 베제터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반드시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 올려라,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라,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를 낮춰서 염증과 궤양을 치료를 하는데 열 에너지를 골고루 전신으로 분산을 시키면서 염증과 궤양을 치료해 보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 베제터병과 크론병에 대해서 왜 염증과 궤양이 발생하는지, 또 어떻게 좀 치료를 해야 근본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